네, 안녕하세요. 닥터부자 아빠입니다.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사연을 읽어보고요. 부동산 고민 상담 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부동산 상담 게시판에 올려주신 무료 상담 게시글이고요. 제목은 서울 24평 입주권으로 갈아타기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사연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초반이시고 남편이 있고 자녀 2명이 있습니다. 자사는 수원 광교의 자가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직장은 차로 한 10분 정도 근거리에 있는 것 같아요. 소득 정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남편분이 지금 병가 상태이기 때문에 외벌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외벌이로 봤을 때 월급이 세후에 한 330 정도, 기타 사업소득이 있는데 월 평균 한 150 정도 무인점을 운영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저축액은 없고요. 남편 병원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은 무인점을 운영하셔서 내 월 평균 150만 원이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잡아 놓으셨는데요. 무인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본인의 근로 시간이 일정 이상 들어가거든요. 무인 카페 같은 경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보통 평균적으로 한 2-3시간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3시간을 잡으면 최저시급 기준으로 봤을 때 30일이니까 한 90만 원 정도의 본인의 근로 비용을 쓰고 있는 거죠. 내가 하거나 다른 사람을 쓰거나. 만약에 여기 어떤 근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월 평균 수익이라고 하면은 요 근로 비용을 90만 원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150만 원이 아니라 90만 원이 빠지게 되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한 60만 원 이하의 돈이죠. 근데 무인점을 내가 창업을 할 때 들어간 돈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창업 비용도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한 억 단위 정도 가까이 될 텐데요. 그 정도 돈을 투입해서 실적으로 근로소득을 빼고 난 근로비중을 빼고 난 돈이 5-60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사업소득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게 보는 게 계산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내가 무인점을 운영하고 있어서 소득이 나온다. 이게 다 근로소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요. 광교의 자가 45평 이렇게 있고 실거래가로 13억 초반이고 현금이 2억이 있으니까 순자산은 한 15억대 정도 이상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이내에 나는 자산을 20억 정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생각하시는 방향이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근처 빌라에서 월세로 거주를 하고 투자 실거주를 분리하겠다. 그래서 아파트를 매도해서 13억, 현금 2억으로 뭔가 투자를 하고 싶은 건데 특이하게 서울의 24평 입주권으로 이제 특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 실거주는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자녀들이 지금 중고등학교 광교에서 다니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외벌이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5억 정도는 가지고 있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로 투자 가능한 상급지 24평의 입주권 물건을 찾고 싶다라고 하셨고요. 입주권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입주 이후 전세를 맞추더라도 그때까지 자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좀 헷갈리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입주권은 성남 산성역 이제 헤리티지죠. 구성남에 있는 그리고 잠실 르엘 분당 정자역에 있는 공무원 3-4단지 리모델링 단지 정도 이제 보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내가 광교의 아파트를 대출이 하나도 없이 실사목을 들고 있는데 얘를 팔아가지고 구성남 지역의 산성역 헤리티지로 이렇게 갈아타는 거는 사실은 다운사이징이거든요.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는 사실 옳은 방향은 아니고 굳이 내가 분양권이나 입주권에 하급지, 중하급지, 나보다 급지가 더 낮은 지역을 투자할 적에는 내가 가진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그 전세 자금으로 이런 지역을 사서 1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나 1주택 1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받는 게 더 좋을 겁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즉 결론이 뭐냐면 광교를 팔고 산성역 헤리티지를 사는 게 아니라 광교를 보유하고 전세를 주고 전세 자금으로 하나 더 사는 전략까지는 괜찮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잠실 르엘 같은 경우에는 10억으로 지금 살 수가 없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한 20억 정도 이상의 초기 비용이 들어가는 물건들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좀 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제외로 좀 보는 게 맞고요. 분당 정자역에 있는 공무원 3-4 리모델링 단지는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질문하시는 걸 수도 있고요.
충분히 좀 괜찮긴 한데요. 여기가 이제 24평을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큰 평형을 가셔야지 투자성을 높일 수 있거든요. 투자금도 내가 10억 정도 쓸 수 있다면은 뭐 30평, 34평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구체적으로 좀 지도를 좀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나마 괜찮은 투자처는 뭐 정자동 일대에 느티마을 공무원 3, 4단지 여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단지 선정은 이제 굉장히 잘하셨는데 평형을 24평을 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최소 34평이나 34평이 정 어려우면 이제 그 다음 30평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맞고요. 34평을 받을 수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 이주비 승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제 투자금 자체는 한 10억, 10억대 초반만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물건을 사시는 게 투자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성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단 이제 느티마을 공무원 단지를 간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에는 좀 위배되거든요. 즉 갈아타기 3원칙이 있죠. 우리가 상급지 갈아타기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첫 번째가 급지를 2배, 두 번째가 자산을 2배, 세 번째 거주와 투자를 불리는데 지금은 요거만 해당이 되고 얘랑 얘가 충족이 되지는 않아요. 자산이 2배 이상 올라가려고 하면 현재 순자산이 15억이니까 적어도 30억이 될 수 있는 미래가치 있는 부동산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급지의 2배라고 하는 거는 광교에서 급지를 뭐 분당이 2배까지는 올라가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죠? 뭐 유사한 정도죠. 약간 높거나 유사한 정도다 보니까 광교에서 급지를 2배 올린다라고 하는 지역은 적어도 뭐 잠실 정도이거나 아니면 서초구 일대의 한 방배동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서두에 제가 잠실 같은 경우에는 뭐 10억이든 15억 자본으로 리얼 입주권을 사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방배동 일대를 보시는 게 좋고, 방배동 일대도 구역에 따라서는 24평은 충분히 검토가 가능합니다. 뭐 33평, 34평은 어렵지만은 24평을 한 10억대 한 초반에서 중반의 자본으로 충분히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서두에 말씀드렸던 뭐 분당을 가시는 것보다 자산을 더 불리는 방법이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방배동 일대 제가 뭐 영상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갈 수 있는 상급지 갈아타기의 입주권, 신축의 아파트 지역이 사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지역들밖에는 특정되지가 않는 거예요. 방배동을 보면은 여기 5구역은 사실상 우리가 갈 수가 없고요. 여기는 애초부터 지분이 좀 크기 때문에 현금이 좀 많이 들어가고, 요 아래 구역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4평 기준이고요. 현금이 한 14억에서 한 15억 정도의 돈이 있으면 24평 받을 수 있는 거를 살 수 있고요. 추가 분담금이 나오죠. 당연히 고려했을 때 총 매수가는 한 20억 정도에 사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주변 시세나 이런 거를 가늠을 해봤을 때 예상되는 현재 화폐 가치 기준 시세 차익은 여기는 평당 1억이 넘어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 25억 정도를 기대하고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는 순간 나는 이제 5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있는 거고, 관리 처분이 난 구역이니까 입주가 한 5년 걸린다라고 할 때 5년 뒤에 미래 시세는 최소 30억도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주 보수적으로 25평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30억 기준의 전세가율, 수도권 전세가율이 한 54%, 50%가 넘으니까 전세를 15억 정도만 맞춰도 추가 분담금이 5억이 나오니까 5억을 빼주면 10억 이상이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억으로 내가 뭐 지금 소득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은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거를 그 시점에 세팅을 하셔도 되고, 뭐 실거주가 필요한 부동산을 그때 취득을 한다거나 뭐 전세 자금을 쓰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 시세를 좀 보면 충분히 가능하죠. 현재 보면은 5년 이내에 뭐 10억, 20억 가까이 만들고 싶은 건데, 뭐 외벌이이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5억 정도 갖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5억까지 좀 같이 더해가지고 가능하시면은 그런 방배동에 있는 입주권을 가시는 게 1번이고요. 그게 정 어렵다라고 하면은 10억대 자본으로 이제 분당 정도를 가셔도 되는데요. 24평이 아니라 뭐 34평 또는 최소
30평 이상의 물건을 가시는 걸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변 시세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볼게요. 주변 시세를 보면은 방배 그랑자를 볼 수가 있겠죠. 이게 21년도에 입주를 한 건데 매매가는 20억대 초반 정도 하죠. 20평대 중반이. 근데 이제 전세가가 이제 12억입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을 봤을 때 50%가 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배동에 있는 여기보다 더 위에 있는 입주고 단지도 더 많고 더 신축이 될 거다 보니까 미래 가치 기준으로는 저는 25평도 30억이 넘어간다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데는 전세가를 내가 15억 받을 수가 있으니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추가 분담금이 5억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10억이 남으니까 이걸로 충분히 우리가 현금 흐름도 만들 수 있고 노후 대비도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40대 초반에 외벌이시고 500만 원 정도 수익이 있어요. 요거 이제 무인 점포가 있는데 본인 근로시간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지만 무인 점포도 근로시간에 제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광교에 지금 45평 아파트가 이제 한 채가 있는데 여기가 13억 초반입니다. 대출은 없고 현금이 2억이 있고 목표가 5년 내 20억인데요. 고민 중인 거는 지금 산성역에 있는 헤리티지, 정자역에 있는 리모델링 단지, 잠실 리엘인데 산성역 헤리티지는 급지의 하향 갈아타기이기 때문에 내 거를 팔고 가는 게 아니라 내 거를 보유하고 전세 주고 하나 더 사는 전략으로 가야 될 것이고요. 잠실 리엘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아쉽게도. 그리고 세 번째 정자역에 있는 리모델링 단지는 24평이 아닌 34평 이상 받는 물건을 우선 고려했을 때 시세 차익을 가장 많이 불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이제 정자역의 리모델링 단지도 갈아타기 3원칙에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방배동 이상의 급지를 고려하시는 게 자산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제 불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방배동이 이제 주택 가격이 비싸니까 내가 들어가서 살기가 부담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전세를 맞추면 될 것 같고요. 전세를 맞춘 돈으로 충분히 리턴이 되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을 내고도 돈이 많이 남을 겁니다. 그걸로 이제 노후 대비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뭐 상생임대 제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계속 연장이 된다라고 하면 상생임대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주하지 않더라도 1주택 비과세 특례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